이제 어떡하노? 쌤 이거 다 지어본대. 몰라 할줄 그냥 뒤에 건 안 나오니까 만약에 보신다 하더라도 딱 필요한 요 했는 곳까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시간만 뒤에 있지. 지금은 이제 여기 있다는 거. 예. 자, 중국 과정에 이제 그림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불이 반짝반짝 빨간 불이. 예.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 요 그림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요걸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은 요 관계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프린팅물 두 장을 드렸습니다. 요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육친적 관계, 우리 인연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과정 하시는 지난 중고급 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거의 같이 하시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는 내용은 요 이제 육친 관계와 또는 육신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생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죠? 그게 생과 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생과 극에 의해서. 그죠? 만들어진다. 그 중심은 요 비급에 있다. 비급.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비급에 있다라는 내용이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육친관계, 우리 인연, 내가 생하는 곳에 식상에 해당되는 우리 육친적 관계는 여명에서는 자식을 말한다. 했죠?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 맞죠? 그 다음에 또 이 식상에 생하는 재는 재물을 재자로 썼는데 재는 식상이 생하지만 내가 극하는 글자다. 그래서 남명에서는 여자를 말한다. 또는 아버지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는 다 자식을 통해서 극을 받으니까 자식이 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세상의 아버지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주 변화 원리의 그래 어떤 이치에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치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남명에서는 여기가 또 여자 부인이 여기 이제 극하는 존재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남으로 남과 동시에 벌써 세상의 이치는 남자를 통해서 극을 받는 존재다. 그래 남자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살아나가면서 모든 것들은 여기에 이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치에 있더라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시모와의 관계에서 또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그걸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는지 그 이치를 방법은 이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사회성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성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표현해 놓은 것 대해서 제가 요거 하나 드렸죠. 오늘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음양으로 분류하자면 이 육친적인 것을 가지고 음양으로 분류하자면 음양을 어떻게 분류하겠습니까? 아까 기초 시간에 음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죠? 했는데 양과 음의 운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음양의 운동성. 자, 여기서 양의 운동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행함, 또 내가 함, 이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는 양의 운동성일 것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인대로 수렴함이잖아요. 그래서 음의 운동성일 이렇게 구분한다. 그죠? 아까 오행적인 거하고는 다르죠? 조금 이렇게 구분한다. 음양의 운동성이다. 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비견
비견이라면 여기서 오행의 글자는 없습니다. 그냥 비견으로 해놨습니다. 지금은 비견이라 하면 내 일간 글자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일간의 글자와 일단은 오행이 같은 음이든 양이든 통틀어서 비급이라 하고 거기서 음양이 같으면 비견, 다르면 급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견의 성정은 사유성 성정은 뭐 심리나 성격이나 다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비견의 성정은 일단은 본인 중심적이다. 그다음 경쟁심과 주체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사업적 성정, 그죠? 생존 욕구가 강하다. 이제 그런 이제 메모해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견이란 주체성, 동반자, 그죠? 리더자, 자존심 이런 것을 말한다. 그다음 급제란 주체성을 말하지만 타인을 급제가 강하면 타인을 상당히 무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 급제의 성정은 비견의 성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적 성향이 상당히 짙다. 그러면서 비견과 급제를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급제는 거기서 플러스 경쟁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급제란 비견과 달리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그죠? 비견은 어떻습니까? 동료라면 급제는 경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투, 급제의 성정은 질투, 의심하기도 하고 시기, 오만, 급탈, 교만 이 조금 좋지 않은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8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명을 열어봤을 때 비급이 많더라. 특히 비급이 많더라. 아까 개수로 오행상 개수로 나오죠. 그래 그 오행상 많은 게 나한테 비급이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많으면 이 상당히 급제가 많다. 만약에 그래서 이러한 성정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체성이 지나치게 높고 그죠? 경쟁심도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주체성이 높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쟁적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제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게 뭡니까? 그러면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얘기가 주체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생존 욕구도 강하다. 생존 욕구도 강하다는 것은 사업성이 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급이 내 명에 상당한 부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작동함과 동시에 나는 월급장이 보다면 자기 개인 사업을 선호한다. 설사 또 어떤 뭐 교부생활 공모이나 무슨 어떤 월급장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걸 늘 불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운에 의해서 변화하는 대운이나 생운에 의해서 그런 비급의 같은 운이 오면 그 밑에 써놨죠. 변수가 있다. 그만두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밑에 해놨는 세우는 이제 이동, 변동수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상입니다. 식상. 우리가 내가 움직이는 것은 전부 식상이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움직이는 전부 식상이라 한다. 식상은 다시 먹을 식자를 쓰는데 의식주를 이야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아까 이제 이 비급에서는 본인 중심이었다면 여기 식상은 친화력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친함의 욕구, 그죠? 그래서 친화력이 강하다. 아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리를 베푼다 또는 활동을 말하니까 많은 활동성 식상이란 활동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명, 건강 이런 걸 관장하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표현하는 모든 것은 식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식신은 그 위에 표현해갖고 상관 해놔죠. 상관은 제가 골로 설명했죠.
똑똑하고 총명하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상관은 말을 특히 잘하는 재주를 가졌고 심히 똑똑하고 총명하고 또는 욕심이 또 있고 상관은 특수 기술을 이야기하고 그죠? 약간의 그 연예인 기질이 있고 허영심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의 특징이 그죠? 그런 상관은 식신과 상관의 차이는 식신은 내가 그냥 생하는 거예요. 식신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을 내뱉거나 그걸 추진함이에요. 내가 행함이에요. 식신은 의도적인 것.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상관이란 뭡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 명리적으로는 생과 설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과 설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상관은 설기하는 입장이고 식신은 생함의 입장이다. 그래서 상관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환경주도적이고 굉장히 임기응변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 근데 식신은 계획적인 것이다. 내가 그래서 표현은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기도 하다 하지만 식신은 글과 연구하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이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는 그 전문성을 띈다 이런 거예요. 그 식상이 잘 있는 사람들은 명랑하다고 해놨는데 식신만 명랑한 게 아니라 머리 쓰는 일을 좋아하는 그 식신은 그러나 식신만 명랑한 게 아니라 상관도 아주 친화력이 좋고 명랑합니다. 그런 건 같아요. 그래서 식상이라는 의미 내가 활동함을 말한다 이거거든요. 표현과 활동함을 말한다. 그래서 활동함을 말하니까 다시 연장선상에 있어 보면 건강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월일시 시에 식상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겠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많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연계합니다. 그래서 식상은 친화력의 욕구가 강하고 그다음에 의식주, 언론, 방송, 예능, 교육 직업으로서는 언론, 방송, 예능, 교육이라는 것은 상관의 특징입니다. 상관의 특징 이런 걸 이야기하고 기술, 특수기술, 제조, 표현 이런 것도 다 식상에 해당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재로 넘어가면 재는 우리 그 재물 자체로 쓴 거예요. 재성, 재물. 그러니까 식상은 과정이죠. 과정. 재로 가는 재 결과. 여기는 결과. 재를 써. 과정에서 결과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뭡니까 또 일의 결과는 뭡니까 재 돈으로 연결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보듯이 과정 이런 것을 식상으로 보고 그다음 그에 대한 결과를 재로 본다라는 거죠. 재로 본다. 그래서 재란 재물을 말한다. 그다음 사업적 성장을 말하고 그래서 쟤는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성취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아까 비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체성이 강화돼 가지고 굉장히 강해서 내 개인적 사업성이 짙고 그다음에 식상과 상관 식상에서는 친화력의 욕구가 강하다. 그럼 뭐 활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활동성을 이야기한다. 식상에서는 다시 얘기하면 활동성 말한다. 다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진짜 건강하다는 얘기고, 그죠? 그에 대한 결과는 재로 넘어가, 재로 넘어가는데 편재와 정재는 그죠? 그래서 재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에 의해서 결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취하고 싶어 하는 쟁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성취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거예요. 그다음 편재는 제가 메모해 놔놓은 거 편재는 배짱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격으로 보면 10개의 별 중에는 가장 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보리밥 빼갖고 잉어 낳고자 함 이거거든요. 근데 사업성이 이거는 사업적 성향이에요. 그죠? 근데 편재가 보면 편재적 성향은 있으면 돈을 잘 쓴다.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없으면 안 쓴다. 이거예요. 또 돈 생기겠지 하고 또 쓰고. 그런데 정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제는 계획에 의해서 쓰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편재적 성향과 정제적 성정을 같이 비교해 보면 정제는 편재 보고 좀 놀고 같거나 배짱이 같다고 표현하지만은 그쪽 편재 입장에서는 정제를 보면 저거 아주 째째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편재란 사업성을 말하고 큰 재물 요걸 말하고 부동산적 재물, 속효성적 재물, 그래서 이 복권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다음 정제적 재물은 세심하고 꼼꼼한 그런 성정을 갖고 있고 정확하고 그다음 신용을 상당히 중시하고 이런 성실하고 검소하고 월급성 재물, 현금성 재물을 정제성 재물이라 한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재물, 그죠? 꼬박꼬박 또박또박 모으는 이런 재물을 정제성 재물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 때는 정제성 재물은 정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월급 생활자를 말한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큰 돈은 아니지만 현금성 재물. 그래서 만약에 월지에 정제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급여 생활자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편제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급여 생활자 하겠습니까? 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자기 사업성이 상당히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성으로 넘어가면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식재는 내가 행하고 내가 함이요. 그죠? 근데 이제 관성은 그 관성에 의해서 내가 제도 당함. 그죠? 관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함. 아까는 나는 죄를 지배함. 그죠? 지금은 관이 나를 지배함. 관이란 제도, 규정, 규칙, 법 이거잖아요. 이거의 틀에서 나를 묶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걸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는 곳은 없는 국가에도 있지만은 직장에 있다. 직장에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나름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명에서는 여기는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 여명에서 결혼하면은 남편이 생김과 동시에 이 제도에 얽매여 그 하나의 직장으로 본다는 거죠.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리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 그래서 이제 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이 제도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관이란 직장을 뜻하고 그래서 이제 관의 직장은 재생관 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재생관 하니까 성취 실현의 욕구가 강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실현했다라면 재생관하다. 그럼 재생관은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성취 실현했는 것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란 벼슬을 말하기도 하고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행운에서 오면 취직, 승진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편이 들어가는 편관과 정관의 차는 편은 그죠? 강압적인 겁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강압적인 거. 강압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그다음에 이 정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관은 보면 강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편관이 보면 상당히 인내하다라고 되어 있거든. 인내. 그래서 편관이 이 명예 시상 1위라고 이야기하죠.
편제나 편관은 시상일이 귀격이랍니다. 편관이 하나만 있으면 왜냐? 가장 인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내하다 결국은 이루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상에 편관이 좋지 않은 거다 하지만 그 하나만 있을 때는 굉장히 귀격으로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권력적이고 그죠? 투쟁적이고 흉폭하기도 하고 결단력이 있고 또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권력, 군인, 경찰, 카리스마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편관은. 그런데 편관을 가지고 여기서 편관을 가지고 그냥 7번째 만나는 7살이라고 해요. 그냥 살이라고 하는 7살 편관이. 그런데 편관이라는 말이나 7살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7살은 흉하게 쓰여지는 것이고 흉하게. 편관은 길하게 쓰여짐을 말합니다. 똑같은 글자지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진도 나가면 저 편관이 제살돼 있나 안 돼 있나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살, 합살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이제 요거는 죽일 살 또는 목숨 살자를 쓰는데 그래서 흉하게 쓰여지는 여기 식상에 의해서 극을 받으면 또 식상에서 합의되거나 극을 받으면 여기 재화된다. 이 도끼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놈을 이제 편관이라 말한다. 편관이 또 몇 개 있어가 여기 도끼가 되면 식상의 제도도 못 받고 도끼가 되면 그거는 바로 칠살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편관이 일지에 또는 뭐 중축적으로 있거나 또는 편관의 환경이 또 대운이나 인대에서 오고 하면 편관의 성정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또 그러면 그 편관의 성정이 제살되지 못할 때는 그나마 그 해이거나 만약에 지장간에 있다 하더라도 스님은 토 속에 지장간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지장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 동할 때는 그러면 그 편관이 나한테 작용되는 거죠.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다가도 편관이 작동되면 조금 과격해지고 흉폭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정관이란 편관과 정관은 이 뭐 음양의 차이죠. 음양의 차이인데 정관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이고 이래요. 그래서 행정 공무원이 적합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품행이 단정하고 청순하고 명랑하기도 하지만 재주와 지모가 특출하다. 정관이란다. 정관을 아주 예의 바르다라는 거예요. 정관이 잘했으면 이제 이게 뭐고 하면 정관은 우리 이 공무원을 일반적 행정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단위적 보면 편관은 군, 검, 경찰 이런 거 이제 그러한 권력 집단을 갖다 편관이라고 행정 집단을 이제 이 공무원으로 볼 때 이제 정관이라 하는데 여기서 보수적인 것 때문에 이거죠.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굉장히 참 친절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갑니다. 봤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출신 많이 계시겠지만 복지부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떤 그 행정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에 추가해서 내 개인적인 능력에 추가해서 뭔가를 하고자 함도 시킴이 없으면 혹시 그게 잘못되면 그죠? 그래서 안 움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보수적인 것 때문에 이거 말라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게 많이 다르죠. 어쨌든 관이라 하면 그 편관과 정관의 차이는 그런 차이를 말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인성은 이제 나를 이제 상해줌이죠. 나를 상해줌인데, 인성은 배움의 욕구. 우리 행운에서 인성의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이 운이 오면
진짜 희한하게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내한테 그 글자가 있으면 더 일어나겠죠. 그걸 동하게 하니까. 그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행운에서는 이제 그게 작동이 되는 거죠. 내 글자가 있는 만큼은 안 움직이겠지만, 그래서 배움의 욕구를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성이란 글과 학문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장인자를 쓰죠. 인성에 도장인자를 쓰는데, 도장, 또 문에서 오면 문서, 합격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면 또 정과 편으로 나누죠. 그 정과 편으로 나누면 그죠? 편인이란 철학, 의학, 종교 뭐 이런 것도 통틀어서 갖고 특수 분야. 그런데 이제 공부에 관심이 많다. 또 의심도 상당히 합니다. 그다음 변덕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에서 오면 질병, 파재, 재난이죠. 이별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고독, 고향, 고독 이런 걸 편인에서 이제 그런 걸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인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편인의 특징이 보면 이 의심도 있고 이러하지만 굉장히 일지에 편인이 깔렸으면 그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죠. 그 부인한테 상당히 잔소리가 좀 있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다. 그 다음에 정의는 일반적인 제도권에 있는 학문. 그래, 일반적인 제도권에 있는 학문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편인성 학문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답 없는 것을 찾아가다 이런 것도 돼. 뭐 이런 것도 그죠? 왜 뭐 명리학도 보면 이 같은 이 철학 이런 거 전부 편인성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일반적인 학문, 그래서 지혜, 선비, 자비심, 학문, 배움. 그래서 이 정의는 귀인격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인의 품격, 독단적인 결점, 점잖고 이래 하지만 이 단점이 뭐냐면 이 좀 독단적인 거예요. 인성들이 좀 독단적으로 이제 결정하고자 하는 데서 문제가 말이 상당히 일어나기도 하다. 이 상당히 정의는 옛날 그 학자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학자랍니까? 선비들, 그죠? 선비들. 뭐 벼슬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벼슬을 안 한 사람, 그런 선비들도 보면 전부 인품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또 인성이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여기서 보면 상당히 나를 생애줌이거든요. 인성은 나를 생애줌이 돼. 나를 생애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여기는 뭐 관성은 뭡니까? 내가 활동하는 사회적 직장이거나 어떤 그런 제도권을, 여기서 사회 활동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아서 인성, 이걸 잘 견인했어. 인정받아서 그게 어떻다, 나인데 나의 주체성을 높여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강신약 할 때 보면 인비를 같이 놓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내가 인성은 관이 잘 있으려고 하면 인성이 잘 있어야 관을 견인하고, 그래서 나의 주체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인성이 있고 없고의 차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만약에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인성이 완전 없다고, 인성이 없다고 볼게요. 인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덕이 일단 없습니다. 나를 생해주는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그럼 어떻습니까? 더 사회적으로 압박감을 더 느끼겠죠. 소통시키고자 함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없다고 해서 완전, 그러면 뭐 내가 인덕이 그래 없어서 왜 살겠노, 사회생활. 그러나 누군가에 의한 인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성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어떤 그 자기가 진짜로 인덕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부족하다.
일반적인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나가요. 대체적으로. 인성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받은 거에 대한 그런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엄청난 인비에서도 인성은 엄청나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육친 또는 십성의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사회성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육친 관계에서 인연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인연. 그 다음에 오늘은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봤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오행이 갖다 붙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은 이 화오행이었어요. 화에 이제 음화죠, 음화. 일간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급은 여기는 전부 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해 주니까 식상은 토가 되겠죠. 선생님은 토가 되고 또 여기서는 토생금 하니까 금이 되고 그죠? 금생수 하니까 관은 수가 되고 인성은 목이 된다라는 거죠. 인성은 목이 된다. 그럼 여기서 아까 보니까 토생금해서 그죠? 토생금에서 재에 상당히 기운이 많이 쏠려 있더라는 거죠. 토생금에서. 그럼 많은 활동과 그에 대한 결과, 그건 뭡니까? 전부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하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게 있다라면, 그죠? 하는데, 요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거의 온다. 내가 했는 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따를 수 있는 그런 명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재생관 하더라도 재생관하면 그에 따른 뭔가는 있지만 돈을 버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뭡니까? 그에 따른 명예는 상당히 부족하더라라는 거죠. 이걸 유지하고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고 또 이게 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명예를 누리고자 함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 이걸 볼 수 있다. 명예는 내가 갖고 있으나 아까처럼 인성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 이거에 의해서 재물을 좀 받아서 명예도 갖고 있어. 재생관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인성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갖추지를 못했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이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인성이 없으니까 바로 나인데 내 일간이잖아. 내인데 어떤 이것으로 묶이게 된다. 이것에 묶인다는 건 뭡니까? 바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막중한 스트레스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잘 소통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자격에 의해서 이 관을 잘 견인한다면 오히려 그게 나의 주체성을 높여서 내가 더 빛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명을 가지고 있는가? 식상생재하는 명인지 또는 재생관하는지 관생인하는지. 그러면 식상생재하는 명은 어떤 삶을 사는 게 나을까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일을 해서 결과를 얻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사는 그런 것을 말하거나. 그죠? 요 관생인의 스타일은 이 공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그가 학문을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나의 주체성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의 명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어떤 삶을 사는 게 유리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명 속에 있는 오행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에너지가 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 없다는 것은 그에 대한 에너지를 갈구할 뿐 내가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성경을 볼 때 식상생재하는 명인지 또 관생인하는 명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재생관하고 있는지 재생관은 관생인 하는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생에 태어났을 때 생년월일을 바코드로 딱 풀어봤을 때 어떠한 육신적 관계에서 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용을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것으로 용을 써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용 써야 되는 그죠? 그렇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오늘의 중급 요까지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